미루게 되다 보면 이 수시 일정이 꽉 차서 소송 때문에 뭐 발표 못했다 그러니까 정시로 2월에서 뽑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를 하려면은 지금 빨리 결단해서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자꾸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공정성이 침해됐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 사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도저히 교육자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자,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 이겁니다. 시험지가 미리 뭐 1시간 정도 먼저 제출됐다 다시 회수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유출됐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당국은 재시험 이거 안 될 것 같고요. 2월 이것도 모르겠고 약간 이런 건가요? 재시험도 2월도 불가한 걸까요? 이거 큰 논란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얼마 전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연계 이게 논술 시험이었죠, 이게. 논술 시험을 하는데 시험지가 어떤 이 고사장에서 일찍 배부가 됐어요. 근데 시간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시험 문제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논란, 사진으로 찍혀서 맞고 나갔다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그건 수험생들은 이미 시험을 다 봤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시험생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뭡니까라고 문제 제기가인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 등이 재시험 요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술 시험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해요. 법원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법원은 일단 이거를 일부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멈췄어요. 이 논술 시험의 효력.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뭐가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게 멈췄어요. 그러자 연세대 측에서 즉각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안희성 변호사, 오늘 법원이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일단 이거 가처분입니다. 이거는요. 예, 연세대 측의 이의 신청을 오늘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로써 논술 시험 효력 정지가 유지가 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바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항고입니까? 이걸 항고라고 예, 합니까? 맞습니다.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처분 결정을 했던 그 관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상급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즉시 한 것을 보입니다. 일단 논술 효력 정지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일단 예.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 수험생들은 원래 본 소송도 진행 중인 겁니까? 그러면은? 본 소송으로는 크게 이제 주의적으로는 예. 이제 새로 이제 재시험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봐야 된다. 예, 그런 취지의 이제 주의적 소송을 준비하면서 예비적으로 재시험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공정성이 훼손된 이 시험에 있어서 그 무효를 확인해라라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소송 특성상 예.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입시는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뭐 곧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입학 시즌을 다가오고 있어서 본안 소송까지는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사실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논술 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추후 절차가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또 이 소송을 제기한 이제 당사자 학생들 입장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집행정지 일단은 멈춰 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 효력에서 논술 맞습니다. 시험을 해서 그 절차가 있었는데 그 효력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예.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즉시항고 결정에 대한 또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 봐야 될 또 것이고요. 그걸 기다리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이제 본안 소송에 대해서 이제 심리가 어떻게 열릴지를 좀 지켜봐야 될 본안 것이고요. 소송도 그것도 뭐 1심, 2심 또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근데 뭐 2심까지 생각할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본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소송적 준비로서 많은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갈 것입니다. 이제 당사자 측에서 연세대 측에서는 이제 뭐 시험에 전체 응시한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을 강조하면서 이거 뭐 재시험은 안 된다. 이 시험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시험 요구를 하는 그렇죠. 이건 이미 이 공정성을 훼손됐기 때문에 이 시험은 시험으로서 기능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본안 소송 언제 나옵니까? 본안 소송은 통상적으로는 사실 뭐 잠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 소송은 특히 그 첫 기일 잡히는 데만도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예. 이게 뭐 당장 내년 3월까지 첫 길이 열릴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 3월에 입시 다 끝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입생 들어올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예.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 측이 어떤 좀 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문제를 만든 건 연세대 이제 본교 측이거든요. 그렇죠. 학교 측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지금 가처분 심의를 보더라도 이제 학생 측에서 뭐 재시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정시로 입학 인원을 유예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대안은 안 된다라고 조목조목 다 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문제를 만든 연세대 측에서 그렇다면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다라고 스스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근데 맞다고 일단 뭐가 안 생각합니다. 된다 설명이 많은 예, 거나 예, 보네요. 김철웅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법이 보입니까 이게? 일단 그 데드라인이 12월 26일이거든요. 26일. 예, 그러니까 수능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인데 예. 수시 등록 마감이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지금 이게 26일까지만 수시 논술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6일까지만 데드라인까지만 어쨌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어쨌든 재시험을 치르든 아니면 재시험이 없이 그냥 연세대 어떤 학사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효하다는 결정이 예. 내려지든 그럼 학생들이 피해가 없게 되는데 만약에 12월 26일까지 본안 소송이 안 나오게 된다. 안 되면? 그러면 수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금 합격자- 멈춘 상태로 그대로 가서 그냥 하게 수시 되면-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10일 26일이 지나면 6개의 카드가 날아갔기 때문에 10일 26일이 지나게 되면 수시전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뽑는 인원은 그걸 뽑게-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받게 되는 수시 전형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냥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동으로 정시로 2월 정시로 2월 되는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에서는 지금 즉시 항고했다고 하지만 연세대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결국 재시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본안 소송이라는 어떤 행정 소송 의지를 하다 보면 결국 연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가 261명을 못 받게 되면요 자동으로 2월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수시 전형에 임하려고 했던 1만 한 444명 이 시험 쳤던 애들이 결국은 6개의 카드 중에서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모두 학생들의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연세대에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아마 집단 소송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게 보입니다. 안희정 변호사. 그러면은 만약에 26일까지 그냥 결과 안 나오고 지나가 버리고 그 효력은 이 논술 시험의 실은 정지된 상태면은 만약에 그 시험을 봤는데 나는 합격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소송 안 했더라. 그 학생들은 아니 나는 붙을 걸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무효 확인까지 받게 되면 예. 사실 연세대 측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기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예. 이게 그게 논술 시험이 문제가 됐든 말든 나는 워낙 시험을 잘 봐서 나는 무조건 합격인데 이게 뭡니까? 그냥 날라갔잖아요. 이런 주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 이 입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히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금전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금전적으로 뭐 배상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1년이 그냥 뭐 이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세대 측에서 하루빨리 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학교 측이 무슨 내놓고 이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소송을 가는 상황인 거예요. 연세대가 더 나쁜 건 저 효력을 없게 하려면 채점을 안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채점을 안 해버리면 결국 학자 발표가 할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마 연세대에서는 집단 소송을 피하려면 결국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에서 채점을 안 하는 그 성적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꼼수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입니다. 큰 논란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